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창업 관련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앱이 창업자 이건 아니면 뭐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분이건 간에 이 창업 관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평소에 그런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창업 분야 일을 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앱이 창업자들이 평소에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뭐 신문에 창업 행사 아니면 창업 박람회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비로소 창업 교육이나 박람회에 참가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 창업이 매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하듯이 늘 매일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앱이 창업자 혹은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론 기사를 스크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뭐 방송, 전문 잡지 등에 보도되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죠. 또 요즘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전국에 있는 신문에 보도된 기사들을 한 곳에서 보통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네이버, 야후, 엠파스, 심지어 구글 같은 이 포털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이렇게 검색함으로써 창업 관련 정보를 늘 수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터넷 검색을 좀 매일 좀 해보라는 것이죠.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이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창업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수집된 정보를 좀 본인의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킨다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는 이 포털에서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했을 때 좋은 정보가 있으면 본인의 카페나 블로그로 옮겨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프린터로 출력해서 별도로 스크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언론의 보도 자료를 수집을 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하고 정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창업 박람회라든지 또 창업 관련 교육에 참가해서 이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아마 전국적으로 한 20회 내지 30회 정도의 창업 관련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박람회에 가보시면 참가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박람회 현장에서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자료를 나누어 주는데, 그런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하는 것도 또 읽어보고, 또 그 자료 중에 있는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창업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 그리고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제 주변에도 보면 비록 이게 실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직된 상태에서 이게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 정말 1년, 2년 동안 끊임없이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다닌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더라도 멀리 강원도, 서울에까지, 경기도까지 직접 가서 소위 말하는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난 곳, 음식이 맛있다는 곳,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끊임없이 다녀서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창업 전문가 만나서 잠깐 만나갖고 내가 원하는 창업 아이템 결코 그렇게 쉽게 편하게 얻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창업 전문가와 좀 끊임없이 좀 교류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창업과 관련해서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벤처 관련 협회라든지 소호 관련 협회, 프랜차이즈 관련 협회들도 있는데, 그런 협회에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소위 말하는 창업 전문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분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많은 정보, 아이디어를 또한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여섯 번째는 창업 관련 카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개최하는 이 오프라인 모임에 좀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요즘 소규모로 이렇게 창업을 하는 뭐 소후나 투잡서 또 무점포 재택 창업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창업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포털 사이트 다음에 창업 길라잡이 이렇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뭐 한 4,500명 정도가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경향인데 저 역시도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역시 또 다음에 있는 적어도 한 50개 이상의 그 창업 카페에 가입을 해서 또한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카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카페 사람들하고도 교류하고 또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한 6가지 방법으로 이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새로운 어떤 창업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창업을 하고 있더라도 또한 그 매출이 이게 부진한 경우에 이 평소에 이런 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외식업 같으면 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거나 또 업종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막연히 어떤 경기의 탓으로만 돌린다든지 뭐 상권의 문제에만 돌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창업자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느냐,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한다든지 또 새로운 업종의 그 업종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과연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창업 시장의 어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창업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어느새 고객은 경쟁 점포로 가버리고 없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실패의 확률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창업자들 자기만의 좀 고집이나 아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업 관련 정보도 수집하고 카페, 협회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미처 알고 있지 못한 많은 정보, 아이템,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관련 정보는 막연히 뭐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늘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